2026년의 상반기와 하반기가 한 주간 안에 다 있네요. 네, 6월 29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안개가 끼어 있죠. 오늘 낮 최고 기온 32도로 예상되고요. 현재 20도입니다.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호남, 충청, 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지역 투자로 인공지능발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발표됩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연 최고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 2주차 가입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 동참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적통론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노사모 출신을 앞세워서 민주당 적자를 자처하자 김어준 유시민 씨도 코어 지지층과 재건축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칼럼은 이를 조선 예속 논쟁의 체이 부정에 빗대면서 낡은 계보와 순혈주의가 민심과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부분 유시민의 재건축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던데요. 집권당이 족보 싸움에 갇히면 민심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의 5.18 왜곡 처벌 촉구 글을 X에 공유하면서 여권 안팎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정민철 부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 유시민 전 이사장의 촉법 평론가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인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민철 부의장이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논객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잠시 후에 정민철 부의장 만납니다. 한겨레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김어준 유시민 씨가 말한 코어 지지층 이탈이 아니라 중도층 이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60%에서 51%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29%에서 41%로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6.3 선거의 사실상 패배, 선거 이후 정청래 지도부의 오만한 태도, 여권 내부 분열을 꼽았는데 성한용 기자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누구도 지지율 반등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열쇠는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 중도 확장 노선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중대보험죄에 한해서 현행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살인, 강도 등 중대보험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절충안인데요.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 권고안을 냈지만 시민참여단에서는 연령 하향 의견이 우세했고 여론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죄 억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지만 정부는 중대보험죄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 리뷰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을 만나서 유시민의 민낯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0여 개 기업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3대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지원할 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 SNS에 7건의 글을 작성하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을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 투자 유치란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에게 호남 지역 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선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에겐 그리 보일 수 있다며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방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 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 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오늘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의 원인을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란히 청년당심 공약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당의 화합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증축 재건축론을 두고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총리는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 세력의 중심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쭉 해오신 일이고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에 대해 말을 아끼며 범진보 진영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안의 통합부터 먼저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